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요즘 투자하기 많이 힘드시죠? 작년 3월 이후에 쭉 달려오던 미국 주식, 한국 주식들의 상승 탄력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주식은 올해 초부터 상승 각도가 확 줄어들었고 이제 미국 주식도 슬슬 상승 각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 회복과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가 쭉 올라왔었다면 이제는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는 유동성 증가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이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구독자님들께서 투자를 포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작년 3월부터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다면 지금의 구간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주식을 하신 지 꽤 오래됐다면 이제야 진짜 투자 환경을 되찾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주식이란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산 주식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게 바로 주식의 제맛이죠. 이렇게 원래의 투자 환경을 되찾아가는 도중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됐습니다. 이 지수는 ISM이라는 업체에서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 미국 제조업 상태가 어떠냐, 공급은 어떠냐, 배송은 어떠냐, 신규 주문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싹 종합해서 점수화시킨 게 ISM 제조업 PMI입니다. 이 지수가 50 이상이면은 제조업이 호황이다, 50 이하면은 제조업 위축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때 이 지수가 50 아래로 떨어진 이후 V자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승세가 주춤거리기도 했었죠. 몇 달 동안 60 아래에서 놀던 ISM 제조업 PMI가 9월 달에는 61.1로 62로 살짝 올라왔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위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 특히 최근 들어 부쩍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조업 지수가 잘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완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어찌됐든 코로나입니다. 여러 미국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코로나 백신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코로나 치료제는 아직 만들고 있지 못해요. 타미플루 같은 먹는 약이 나와야 코로나 걸리면 바로바로 치료할 수 있는데 이게 아직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머크에서 코로나 치료제 발표를 했습니다. 임상이 승인되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머크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775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머크의 코로나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 조금 발음이 어렵네요. 영어를 해석한 거라 이름은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몰누피라비르 투여자는 입원율이 7.3%이고 사망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몰누피라비르 약과 똑같이 생긴 플라시보 투여자는 입원율이 14.1%이고 사망자가 8명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머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사의 약을 투여받은 사람들은 입원율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이내에 FDA 비상허가 사용을 신청할 것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신청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왠지 느낌상 작년 2020년 11월 화이자 백신 생각이 나지 않나요? 그때 화이자 백신이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코로나 끝났다. 우리들의 세상이다. 밖으로 나가 놀자. 이런 기대감 속에 증시가 폭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과 지금의 미국의 달러 인덱스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미국 경제가 확 타오르는 구간에서는 미국의 달러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동시에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위쪽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아래쪽은 미국의 달러 인덱스입니다. 왼쪽에 화살표 친 부분이 작년에 화이자 백신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것들이 전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이자 백신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긴 것이었죠.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동시에 급등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저도 관련 영상을 제작해드렸던 기억도 나고요. 벌써 이게 1년 전 일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네요. 그런데 최근 상태를 볼게요. 최근 머크의 치료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1.5%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미국의 달러 인덱스 역시 하락하면서 94 극초반까지 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머크의 치료제가 FDA 공식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사가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단순한 결과 발표에 그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 머크의 치료제가 세상을 뒤엎을 정도는 아니다. 조금 지켜보자.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의 달러 인덱스와 10년물 국채금리가 동시에 올랐었는데요. 이때에는 미국 경제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대표 지수가 바로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난리, 공급망 난리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5%대 하락이 나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약간 진정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진정되니까 그동안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라왔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다시 제자리로 살짝 돌아간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천연가스 가격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진 않고요. 앞으로도 오르락 내리락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긴 오르는데 중요한 건 상승 속도겠죠. 만약 완만한 상승 속도가 나온다면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천연가스 가격도 진정이 되었고 미국의 ISM 제조업 PMI도 잘 나왔고 머크의 치료제 개발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호재에 호재가 더해졌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별 등락률을 보시면은 머크가 8%대 강세를 보였고요. 다른 바이오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모더나가 11%나 빠졌습니다. 정확하게 매칭된 것은 아니지만 치료제가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모더나의 백신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해보고요. 그동안 하락을 보였었던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주식도 오르고 채권 가격이 올랐습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위험 자산인 주식과 안전 자산인 채권 모두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살짝 진정이 되니까 바로 사람들이 여기저기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요즘 유동성의 상징이 바로 영레포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참 그 전에 영레포 시장이 무엇인지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었지만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만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연준은 국채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분들은 달러가 매우 많죠. 그래서 연준에서 기관 투자자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빌려줄 테니 이것을 담보로 너네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조금 맡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고 기관 입장에서는 갈 곳 없는 돈, 즉 놀릴 돈들을 그냥 연준에게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돈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0.1% 정도 아주 작은 이자를 줍니다. 하지만 그냥 놔두면 0% 이자를 받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놀릴 돈 0.1% 조금의 이자라도 받자 이런 심정으로 연준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연준에게 맡길 수 있는 영레포 한도가 있는데요. 원래는 800억 달러였는데 이번 9월 연준회의에서 1,600억 달러로 예치 한도를 늘려줌으로써 더욱더 영레포 시장에 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만 해도 사람들은 영레포 시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영레포 시장에 유입된 자금인데요. 지금 누적 자금이 1.6조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2,000조입니다. 엄청난 돈이 영레포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만큼 갈 곳 없는 돈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시장에는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레포 시장에 돈을 투자하고 시장에 약간의 호재만 발생해도 주식과 채권의 돈이 쫙쫙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에선 이런 말이 있네요. 이렇게 영레포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금융회사들이 미국의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앨런 재무장관은 10월 18일까지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디폴트에 빠진다, 파국적인 결말을 보게 될 것, 이런 경고를 날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레포 시장에 돈을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0월 18일 미국의 디폴트가 발생하면 주식이 망한다, 세상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미국의 의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장담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1년 8월 달에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하긴 했습니다. 질질 끌다가 합의하긴 했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합의한 다음에 바로 S&P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그때 당시 25%나 빠졌고요. 참고로 이것은 코스피 월봉 차트라 막대기 하나가 한 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10월 18일에 미국에서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딱 잘했는데 S&P든 피치든 어떤 신용평가사에서 미국의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장담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구간이고 달러도 그렇게 막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많이들 보시는 변동성 지수 빅스 역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